예, 지금 요거는 이제 코스피 뭐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만약에 2000 요렇게 그런 마인드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뭐 흘러가는 방향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1차 하락이 마무리됐으면은 추가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좀 나스닥이 조금 지난주 좀 떨어져서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좀 나오고 있고 외국인 매도가 제 기억으로는 올해 마이너스 33조 원까지 갔었죠. 거의 지금 마이너스 26조 얼마니까 대략 마이너스 27조 이것도 33조 넘진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 최근에 한 6조 원가량 들어온 거거든요. 외국인이요. 그 외국인 매수 업종을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것도 조금 있다 저는 제가 볼 때 이게 좀 관심이 많이 가서 요거 그리고 채권 동향상 지금 2년 동안 외국이 한국 채권 엄청나게 매수한다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제 달러보다는 원화를 선호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제가 이유를 못 찾겠어요. 우리나라 채권을 그렇게 들어온 이유를.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채권 살 만큼 사면은 저는 원화 강세를 만든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요 강성 저는 크게 보진 않습니다. 크게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통신이나 철강이나 뭐 예전처럼 현대 엘리베이나 뭐 철도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러시아 가스관 테마 같은 게 조금 꿈틀거리면은 이거 생각을 좀 뭐 미리 알고 움직이는 애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미리 알 수가 없나요 이거는 이게 좀 살짝 맞물립니다. 철강도 워낙 강세 수혜주인 동시에 종전선은 수혜주이고 가스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거기 저평가 섹터는 왔고 그래서 지금 이게 단순히 테마로만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저평가랑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테마가 빗나가더라도 수혜가 빗나가더라도 저평가니까 그죠? 그리고 차트적으로 고개를 든다면은 더군다나 이게 트리플 맞아서 지금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상황은 외국인 매수 더 들어오면서 그죠? 27조 원에서 막 25조 원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 6조 원 지금 최근에 들어온 것 같은데 한 몇 달 동안 근데 거기서 막 더 한 4조 5조 원 더 들어와서 이게 더 낮아지고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선물 상방 쌓이면서 지수 올라주면서 원화 강세 나와주면서 종전선언까지 딱 해버려서 딱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올해 1차 하락 마무리되고 반등이 조금 좀 많이 나오는 거겠죠. 반등이 나올지 뭐 아니면은 뭐 종전선언까지 가서 3,300을 뚫을지. 근데 종전선언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고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반등하는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수 자체가 3,400 여기 보시면 3,049를 돌파하더라도 반등한다고 해서 한 3,000한 또한 100에서 200 정도 가다가 다시 꼬꾸라진다고 해도 후발 반등으로 조금 원화 강세 수혜주라든가 좀 그동안 미진했던 것들이 반도체 따라서 올라줄 건지 아니면은 반등하는 동안 여전히 반도체가 강하게 더 올라줄 건지 등등 좀 복잡한 생각이 있습니다. 종전선언 수혜주에는 워낙 강세뿐 아니라 인프라주가 다 들어요. 그래서 보통 KT 같은 통신 같은 것도 같이 오르게 되는데 KT 보시면 딱 지난주 신호 났죠. 그죠? MACD 상향 딱, 요 차트도 참 좋습니다. 요거는, 추가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등이 지금 이미 나왔고 많이 나오긴 했는데 추가 반등인데 외인 동향은 좀 KT는 조금 안 좋습니다. 예, 지난번 그 사태 때문인지 그 사태 때문에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 통신이 좀 인터넷이 부절되는 현상이 있었죠. 근데 KT가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이 사건이 없었다면은 제가 KT를 상당히 크게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지금 작년 올해 지금 실적이 그나마 3사 중에 제일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영업이익이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뭐 같은 테마 섹터니까는 SK텔레콤 보시면은 역시 대장주작가 좀 더 많이 오르고 있는데 외인 동향은 지금 LG U 플러스가 제일 낫습니다. 뭐 외인이 막 크게 들어오는 거 아니고 좀 기관이 조금 만들어내고 있죠. KT는 지난번에 그 사태로 빠졌던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 거고 그 사태 때가 맞을 겁니다. 이따가 아닌가 좀 더 전인가 하여튼 LG U 플러스의 외국인이 좋죠. 그래서 LG U 플러스 좀 관심이 갑니다. 저는 외국인이 지금 살짝 고개를 들고 이 종전선언돼서 조금 통일의 분위기가 또 무르익으면은 사실 통일되고 나면은 통신이나 가스관, 뭐 철강, 도로 이거 저거 사실은 건설까지도 수혜가 될 수가 있죠.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근데 통일까지 가긴 힘들더라도 종전선언돼서 화해 무드가 되면은 러시아 가스관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철강이나 철관 뭐 관심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일단 고개 든 거 확인하셨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통신 포스코도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여기서
살짝 고개를 들었죠. 금요일 날 들었는데 외국인 살짝 들어왔죠. 빠져나가. 이게 계속 매수의 신호탄은 아닌지 좀 보자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철강이라고 하는 것은 환율이 이제 강세가 되면은 이제 철강도 뭐 석탄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막 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자재가를 수입해서 하는데 그게 싸지니까 수익이긴 한데, 그래도 워낙에 석탄이나 뭐 화학 같은 경우에는 원유 가격이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원화가 초강세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크게 이득을 볼 텐데, 원화가 뭐 어느 정도 막 1,000원 정도, 1,000원에 1,100원 정도, 한 10% 정도만 원화 강세가 된다고 본다면은, 그리고 뭐 석탄이나 원유가 고공행진한다고 하면은 조금 제한적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뭘 같이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이 두 가지 가격을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이 너무, 그러니까 원료로 쓰이는, 예를 들면 철강 같은 경우 석탄 같은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게 되면은 안 좋은 것이죠. 사실은 지금 농산물 오르면서 음식료가 떨어졌는데 저평가가 속출하고 있는데, 음식료도 관심을 가져야죠. 이것도 워낙 강세가 되면은 뭐 소맥 가격, 들어오는 소맥 같은 거를 수입을 해서 과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올랐던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농산물 가격 조금 주춤하면서 같이 반등하고 있는데, 이것도 외국인 살짝 들었죠. 그러니까 워낙 광세랑 원자재랑 지금 다 맞물려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CJ 제일제당 마찬가지죠. 그래서 외국인 지금 쥐꼬리만큼 들었는데, 근데 만약에 근데 여기서 외국인이 농산물 가격이 더 오른다고 생각하면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걸 움직이는 것도, 농산물 가격 움직이는 것도 월가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기관이 좀 들어오면서 좀 오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스나 한국전력도 했는데, 가스는 좀 올랐는데 한국전력 안 올랐죠. 한국가스공사는 제가 근데 추천은 못 드리는 게, 외국인은 뭐 지금 최근에 좀 들어와서 빠져나오고 있지 않은데 비중이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부채비율이 너무 커서 그런데요. 이들보다는 중소가스가 좀 낫지 않나, 지역가스가 좀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긴 한데, 물론 최대 수혜는 한국가스공사이긴 하겠죠. 근데 부채가 너무 커서 실질적인 이득으로 이어질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테마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그 업종 수혜를 타면은 또 이렇게 반등하기도 하니까요. 이거는 아마 이건 수소차 테마로 올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어차피 테마는 올랐다가 떨어지고 실질적 수혜로 가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늘 안타까운 종목인데, 한국가스공사가 무지하게 잘 벌기만 한다면은, 좀 부채를 어느 정도만 해결만 된다면은 정말 투자하고 싶은 종목인데, MB가 망쳐놓은 종목이죠.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워낙 강세에 대한 거에 대한 업종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 이건 2010년도 자료라서 뭐 이 오른쪽 종목권 뭐 겹치긴 하겠지만 지금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업종을 좀 은행도 수혜가 되고, 식음료, 그리고 철강이 상당히 하고, 전기가스, 그죠? 그리고 유통까지는 하고, 항공은 원유가 워낙 높아서 항공은 좀 부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코로나 겹치고, 제가 볼 때 코로나 때문에 이건 안 되고요. 제지도 좀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건설도 되긴 하겠는데, 이 중에서 저평가 섹터는 제가 볼 때 철강, 중소가스 등, 화학도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는데, 근데 식음료는 역시 이제 농산물 가격 좀 봐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워낙 강세가 나올 건데, 근데 최근에 외국인의 채권 포지션은 저는 결국에 원화 강세가 걔네들이 빠져나갈 때, 지금은 계속 들어오는 시기니까 아직 뭐 1200원대 가까이 붙는데 그래도 많이 못 오르죠. 왜냐면 계속 들어오니까 외국인이. 그러다가 얘네들이 진짜로 나가려고 할 때는요, 원달러 환율 얘네들이 조작해가지고 1,000원 정도까지 낮춰서, 아니면 뭐 진짜 뭐 상황 따라서 900원대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채권을 환차익으로 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거, 그 시나리오를 하나 늘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얘기는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근데 만약에 제가 예측한 대로 이거 맞을 리는 없는데, 올해 1차 하락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지금 반등이 살짝 시작됐죠. 근데 이 반등이 만약에 좀 커지게 돼서 이 반등이 끝나고, 저는 이제 내년도의 상황 따라서 큰 하락이 된다 보는데, 만약에 이 반등이 마지막 반등이라고 하면은 원화 강세는 이 기간에 좀 짧게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요건 흘려 들으시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내년에 꺾겠지, 내후년에 꺾겠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2018년 때 많이 경험하셨죠. 중전선언 때 이런 가스나 인프라 종목, 이 중에서 뭐 현대 엘리베이나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는데, 근데 오르고 다시 떨어졌죠. 이 중에서 저평가, 저PBR 좀 찾아가지고 잘 선택하시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외국인 동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